자, 일단 이 채척전이라는 작품은 일단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쟁 발생, 전쟁 그 임진왜란이죠. 발생 배경을 또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발생 배경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그 어떤 사회의 모순, 이 이 채척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회의 모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잘 드러나거든요. 채척전에 보면.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사회인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계급사회겠죠. 계급사회. 계급사회의 모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제 이런 계급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채척전에 보면 전쟁, 그러니까 우리 그 이율곡 선생님께서 이제 뭡니까 10만 양병설 이런 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거 주장해도 안 되고 또 이제 이때 당쟁이 또 심했죠. 당파 싸움이 상당히 심하고 또 이런 걸 이제 붕당 정치라고 하죠. 붕당 정치. 붕당 정치. 또 이 세제 같은 거의 폐단, 세금 개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층민들은 빈곤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러니까 풍신수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배 야욕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배 야욕.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풍신수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명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할 테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이런 명목으로 이제 온 거잖아요. 세 번째가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은 전쟁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력도 부재했고 또 군대도 부재했다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이제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외교력도 부재하고 군대도 부재했다.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임진왜란, 이제 특히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임진왜란인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1392년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딱 200년 후에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것들도 알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작품을 읽어보면 특히 어떤 것이 이제 많이 나오냐면 그런 남원 지방의 어떤 참상들이 남원 지방의 참상들이 상당히 잘 나온다. 이 남원 지방 전쟁의 참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렇게 될 수 있죠. 남원 지방의 이 전쟁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민중의 슬픈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원 전쟁뿐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슬픈 이야기다. 이걸 담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 10만여 명 정도의 그 포로가 일본으로 갔다고 그래요. 일본으로 끌려간 거죠. 그랬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어떤 사회잖아요. 아시다시피 유교적인 사회.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유교적이 아니라 유교 사회적이라고 써야겠네. 유교 사회적 현실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아주 적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환향녀란 말 쓰잖아요. 환향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좀 더
좀 나쁜 말로 요즘 쓰잖아요. 제가 좀 여기다 필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이는 게 이제 원래 환향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유교적인 정절이라든가 이런 걸 또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이 조선 사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돌아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특히 여성들이 이제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여러분이 좀 이거에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상당히 홍도 이야기와 그 채척전,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그 홍도 이야기, 홍도가 이제 중국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야기. 외적에 끌려가고 그런데 이 홍도 이야기는 채척전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지금 페이지는 제가 따로 안 하니까 그 뭐지 원문 소설에서 우리말 부분에 빈 공간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페이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홍도 이야기는 채척전과 유사하긴 유사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별개의 야담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 별개의 야담이라는 것은 이제 어우야담 이런 것처럼 정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야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런 이야기는 좀 다 설명드렸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77쪽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박시전을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채척전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177쪽을 보세요. 177쪽. 177쪽에 보면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보세요. 네 번째 단락 있죠? 채척이부터. 자, 채척이 정상사의 집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계집아이가 창 밑에 숨어서 책 읽는 소리를 몰래 엿듣곤 했는데 나이가 16살이에요. 머릿결은 구름을 들이운 듯 아름다웠고 얼굴은 꽃처럼 예뻤다. 하루는 정상사가 식사를 하기 위해 내당으로 들어가고 채척이 홀로 앉아 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가 창틈으로 들어왔다. 채척이 주워서 읽어보니 표유매의 마지막 장이 쓰여 있었다. 자, 저도 이제 방송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표유매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방송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유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경. 우리가 시경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시경. 이 시경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표유매를 한자로 쓰면 이건 좀 한자로 좀 써주세요. 표유매 이렇게 쓰는데 이 표자가 뭐냐면 떨어질 표자예요. 매는 매와 매자죠. 그 다음에 이때 유는 있을 유자가 아니라 우리말로 어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떨어지는 어떤 매화 이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표유매라는 게 떨어지는 어떤 매화라는 뜻인데 일단 표유매를 제가 이제 원문까지 쓰려면 시간이 안 가서 그냥 음만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건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원문은 찾아보세요. 여기서 원문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또 따라서 적으시기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은 그냥 음만 달아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 표유매라는 시가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써보세요. 표유매 기실치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는 매화가 있는데 그 열매가 7개네 이런 뜻이에요. 표임의 기실치래. 구하서사 태기기래.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하서사는 뭐냐면 나를 찾는 관리들은 이야기죠. 태기기래. 이건 뭐냐면 좋을 적에 오세요. 좋을 적에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을 때 와라. 그러니까 이게 표임회가 뭐냐면요. 이게 여성의 혼인 연령과 관련 있는 이야기예요. 혼인 연령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표임회
기실 3회. 자, 이거 뭐예요? 자, 떨어지는 매화가 있는데 그 열매가 이제 몇 개 됐어요? 그 열매가 3개예요, 3개. 자, 그래서 똑같아. 여기도 구화서사 태기금해. 자, 이거 뭐냐? 구화서사는 했죠. 나를 찾는 관리들. 태기금해가 뭐냐면 지금 급히 오세요. 지금 급히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표유매, 경광, 기지, 구화, 서사, 태기, 위치. 자, 떨어지는 매화가 있는데 경광기지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뭐랄까요? 이 떨어지는 매화를 이제 자루로 퍼담는 거예요. 자루로 퍼담고 있어요. 자루로 퍼담고 있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나를 찾는 관리들은 태기 위지. 말을 하면 오세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옆으로 써가지고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순서가 표유매 기실 7회, 구화서사 태기 길에, 표유매 기실 3회, 구화서사 태기 금회, 그다음에 표유매 경광기지, 구화서사 태기 위치 이렇게 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시적인 화자가 여자죠. 여성이 자기 어떤 결혼과 관련된 정년기 이런 거. 옛날에는 막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 결혼 정년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 쓴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뭐냐면 그냥 표유매하면 여러분 표유매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표유매라는 작품을 알고 이걸 읽는 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본 뒤에 정신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 정년기 여성이니까 빨리 나에게 프로포즈 해라 이런 이야기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황홀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고 어두운 밤을 틈타 향기를 훔치려고 마음 먹다가도 김태현의 고사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도의와 욕구가 치고받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계집아이가 문 밖에 있다가 따라오죠. 들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한 인물이잖아요. 그 최척의 뒤를 따라오는 계집아이가. 그래서 쪽지에 적힌 시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차에 이 말 듣고 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왕자의 계집종인 춘생입니다. 낭자가 저에게 낭군의 화답시를 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8쪽의 밑에서 7째 줄을 볼게요. 거기 보면 그날 밤이었다. 오경은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채척의 말을 할까 망설이며 눈치를 살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려무나 했다. 오경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어머님이 사익감을 고르시는데 부잣집만 바라보고 있으니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님의 그 뜻은 저희들 어찌 모르겠어요. 부잣집인데다 사익감이 어질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좀 밑줄 좀 쳐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줄에 178쪽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생활은 부유하더라도 남편이 변변치 못하면 그 넉넉한 살림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179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옵니까? 밑줄. 집안이 부자라 하더라도 남편 될 사람이 얻을지 못하다면 시집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정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 최척에게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당돌한 말이 아니었고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채척이라는 사람이 아저씨 댁에 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품이 중하고 성실하여 단연코 경박한 탕자는 아닌가 합니다. 그런 분을 남편으로 섬긴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더구나 가난한 것은 선비로서 떳한 길이 아니옵니까? 저는 그 다음 밑줄 써요. 원래부터 불의의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이거에서 좀 설명을 하면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 논어라는 거기에 보면 공자님 말씀인데요. 이런 거 있어요. 반소사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반소사 음수 곡괭이 침지 낙엽 제기 중
불의 부착이 어와 여부분.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이 원문 나오니까. 이거 뭐냐면 반소사, 이 마신다는 뜻이에요. 마신다. 소사는 뭐냐면 소사 음수. 꽁보리밥 요즘 말로. 꽁보리밥. 이제 소사라는 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를 소식 이렇게 읽으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때는 먹을 식자가 아니라 밥사자입니다. 밥사. 요 소자는 성글단 소자예요. 그러니까 성글다는 거는 이렇게 밥알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식이라고 안 읽습니다. 이때는 밥사자예요. 그러니까 꽁보리밥을 먹고 음수, 이제 한 바가지 물을 마시고 반소사 음수. 한 바가지 물을 마시고 곡괭이 침지, 팔꿈치를 베고 자요. 베개가 없으니까. 팔꿈치를 베고 잠을 자도 낙엽재기 중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불의 부착이 의롭지 못하게 부자가 되고 또한 귀하게 되는 것은 와 여부냐라. 나에게는 같다. 뭐 같아요? 뜬구름 것 같다. 나에겐 뜬구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지 않게 부자가 되고 불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게 부자가 돼. 부자가 되고 또 차자잖아요. 귀하게 되는 거. 이것은 나에게 뜬구름 것 같다. 이게 벌써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런 논어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말을 여기서 이제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그로 혼사를 정해 주시오. 이런 말은 처녀로서 드린 말씀이 아닌 줄 아옵니다만 혼사는 일생의 가장 중대한 일이었기에 감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이 작품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시대에서 여성의 어떤 뭐랄까요? 적극적인 성격. 여기 보면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의병으로 가고 소식도 모르고 하니까 다른 곳에 막 혼처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오경이가 이제 목을 매버리잖아요. 목을 매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1쪽으로 넘겨보세요. 181쪽을 넘기면, 거기 그 다섯 번째 단락을 볼게요. 181쪽에 최척은 오경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혼인을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살림도 나날이 넉넉해져 갔다. 이래서 아기자기한 세월은 흘러갔다. 그러나 최척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를 이을 아들이 걱정되었다. 생각도 못해 매달 초하루가 되면 부부 동반 만복사는 지금 터만 있다고 그랬어요. 만복사 지예요. 이게 이제 만복사 저포기에 나오는 만복사죠. 남원에 있습니다.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했다. 이듬해는 가보년이었다. 이에도 정초에 만복사로 올라가 불공을 지성을 드렸다. 그날 밤이었다. 자 보세요. 부처님이 등장을 해요. 여기 계속해서 부처님이 등장. 이게 참 재밌죠. 만복사 저포기에도 부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저포놀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윷놀이 비슷한. 그래서 이제 남자를 점지해줄 것을 신즉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을 것이다. 태기가 있었고 순산한 아들이었고 등에는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어서 몽석이라고 나왔죠. 몽석. 그러니까 이 몽석이라는 것은 이게 꿈몽자잖아요. 꿈몽자. 이 몽석 할 때 몽자가 꿈이에요. 꿈. 그다음에 요 석이라는 것은 이게 풀석자입니다. 풀석자. 뭔가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최척이 피리를 잘 불어. 피리 때문에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죠? 퉁소라고도 하고 피리를 잘 불어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뒷장 넘기면 182쪽을 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부인이 최척의 부인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시를 짓는 것을 꺼려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잘 지어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거기 보세요. 181쪽의 밑에서 넷째 줄에 오경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 이윽고 첩은 오래전부터 아녀자들이 시를 읊는 것에 못마땅했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최척이 어디 부인 한 수 읊어보고 하니까 시를 읊죠. 넘겨보세요. 182쪽.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고 하는데 피리 소리에 달이 떨어져요.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이슬만 선을 하구나. 그 다음에 푸른 이 난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의 새입니다. 상상의 새. 실제 새가 아니에요. 함께 타고 날아올랐지만 복례산도
복례산도 이게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을 가리켜요. 가는 길은 안개와 노을에 쌓여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채척이 이제 시를 지어본 적이 없었고 읊은 시를 듣고 놀랐죠. 그래서 이제 시흥이 화답시를 쓰죠. 요대는 이 요대도 이상향이라고 보시면 육성서 이상향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득한데 새벽 구름은 붉게 물들었네. 난조 이거 이상향 새라고 그랬죠. 상상의 새. 날개한 피리 소리 아직도 다함이 없는데 피리에 남은 소리 공산을 채우니 달이 떨어지고 뜰에 가득한 꽃그림자 향기로운 바람에 흔들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주고받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삽입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 소설은 이 시 속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외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183쪽에 보세요. 183쪽에 춘생 이야기 나오죠. 거기 한 12세 줄좀 내려가면 춘생 아니냐 하니까 아가씨가 적병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춘생도 죽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은 그 184쪽에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외국으로 끌려가잖아요. 외병에게 잡혀가지고 늙은 병사가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껴주고 뭐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죠. 뭐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척도 이제 막 결국은 뭡니까 딴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는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쭉 넘기시면 이거 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채척을 찾으러 가잖아요. 채척을 찾으러 이제 막 가는데 결국 이제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도적을 만나서 배를 그 배가 얻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뭡니까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그 채척과 만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읽어보면 거기 보세요. 194쪽에 보시면 194쪽 밑에서 한 11번째 줄 올라가면 나오죠. 수일후였다. 오경일행은 배를 띄워 조선을 향해 떠났다. 며칠 가다가 산 같은 파도를 만나 무인도에 가게 됐죠. 거기 해적이 나타나서 금은보화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고기잡이가 나왔다. 이 지경이 되었다 해서 배만 뺏어서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오경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거기 195쪽으로 가면 통곡을 하고 뭐 이러죠. 양식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늦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195쪽의 중간에 보면 내가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없어 조는 사이였고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제 일러주죠. 일종의 이제 전조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또 거기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를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돛담배가 또 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돛담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196페이지.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위에서 한 10줄쯤 내려보면 이제 마지막에 어느덧 옛집에 당도했고 채척은 버드나무 밑에서 뭡니까 사람들과 담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경이 그들 가까이 가보니까 남편이었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족이 상봉을 하는 이야기로 내용이 끝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아까도 좀 설명을 좀 했지만 다시 조금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이 작품의 구조는 이 채척전의 서사 구조는 첫 번째는 제시다. 제시. 그러니까 채척과 오경의 만남이죠. 제시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주인공이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최척도 상당히 잘생긴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이것도 보면 남자는 잘생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잘생기고 또 지적이어야 돼. 참 이 잘생기고 지적인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복잡하죠. 자, 복잡화에서는 뭐예요? 최척은 이제 의병으로 가고, 최척은 의병. 또 오경은 일본 포로로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이별하는 게 이제 복잡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별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이제 클라이맥스. 이 클라이맥스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극적인 만남이죠. 극적인 만남. 이 두 사람의 이 극적인 만남을 뭐가 연결시킵니까? 이 극적인 만남을 퉁소가 연결시켜 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선이라는 것을 그 언더플롯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언더플롯. 이 구성이 아래에 있다. 또는 폴 쉐도잉이라고 그래요. 폴 쉐도잉. 앞에서 그림자를 비치는 거예요. 폴 쉐도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복선이고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단원으로 가면 대단원에서는 구경꾼이 올려들고 최척과 오경이 행복한 삶을 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대단원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그 최척전의 이야기고 아마 본문의 이야기는 이건 또 현대어로 돼 있어서 뭐 여러분이 읽으실 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좀 없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나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이 최척전은 첫 번째는 애정 소설적 요소가 강하다.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이 주제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제. 당연히 사랑이 주제겠죠. 세 번째는 16, 17세기의 전쟁에 따른 세계 무역의 이런 재편 과정,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런 그 최척전의 그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최척전까지는 설명을 좀 강의를 드렸습니다. 최척전까지 강의를 드렸고요. 그 박시전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좀 나오거든요. 박시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박시전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시전이라는 작품은 여기 이제 251쪽을 펴보세요. 251쪽에 작품 해설을 이제 보면 이 박시전의 2본 다른 판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제 2본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사본, 박시전, 뭐 가람본, 무슨 본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2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막 35문제일 경우에 5문제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국문학 공부할 때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게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2본도 몇 문제는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2본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이 그날 일진에 따라서 그냥 푸세요. 2본을 다 외우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251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유형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반부는 세조 때 이야기, 후반부는 인조 때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박시전은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박시전이라고 하는 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가네. 박시전은 거기 그 251쪽 거기만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251쪽의 넷째 줄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추녀 금강 고사. 그러니까 못생긴 여자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미부설화는 이 나중미부설화라고 나왔죠. 이 소라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중미부는 이렇게 써서요. 우렁이 섹시, 우렁이 섹시. 어떤 남자가 이제 갔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우렁이 속에서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막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렁이와 뭐 이제 나온 여자, 우렁이 속에서 나온 여자와 뭐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뭐 벌써 시간이 한 8분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 박시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